예, 안녕하세요. 궁궐 해설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소개해 드릴 책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궁궐 해설 하시는 궁궐 지킴이, 궁궐 해설사, 궁궐 길라잡이 그 선생님들에게 이런 책은 꼭 읽어야 된다 하는 그 고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궁궐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행본들이 있습니다. 궁궐과 관련된 단행본,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 예, 그걸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제 궁궐 해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책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깊이와 너비가 제한됐기 때문에 전문 해설로사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시키려면 무엇인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궁궐의 전문 해설사로 향후 활동을 하시겠다면 적어도 세 가지는 꼭 배워야 됩니다. 그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오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서 삼경이라고 해서 시경, 서경, 역경을 이제 보통 삼경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전통적인 동양 인문학에서는 오경이라고 해가지고 시경, 서경, 역경, 그리고 춘추와 예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오경이 점점 늘어나서 송나라 때쯤 오면 이제 13경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가 세 개로 나눠지고 춘추도 세 개로 나눠집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그리고 한문서적인 이하가 편입되면서 13경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예가 이제 얘기는 이제 예의 철학 부분이 되겠고요. 예의 제도적인 측면, 의례적인 측면이 의례고요. 그 다음에 주례는 예의 정치 사상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한나라 때 고문운동이라고 해서 진시황제가 분석 갱유를 하고 사라졌던 여러 책들을 다시 이렇게 되살리는 것을 고문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유교의 어떤 정치 이념이나 제도 등이 갖춰졌는데 그 이후에 도교가 성행하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 때까지는 이른바 이제 삼교 정립 시대가 돼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그러다가 이제 당송 시대가 오면서 과거제가 만들어지고 이제 사대부들이 이제 시대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유학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운동이 신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송나라 때 사대부 중심의 정치 관료들이 집권하는 황제, 그러니까 군주정, 황제 군주정과 이제 관료제 시대가 되는데 그때 이제 신유학에 의거해서 한나라 때 있었던 그런 경전들을 되살리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송나라 때 어떤 유교의 정치 이념을 담은 고전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궁궐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꼭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가 어떤 책이냐면 삼예 도라 그래서 아까 말한 예기, 의례, 그 다음에 주례. 근데 그 삼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 바로 이 삼예에다가 그림을 입혀서 만듭니다. 그걸 삼예도라고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되거나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삼예도에 대한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본실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서점에 가면 삼예도가 복간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나 삼예도는 꼭 공부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송서부서지라고 있는데요. 궁궐이나 제왕, 군주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상스러운 징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부분 서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나와 있는 요임금이나 순임금, 그때 이제 상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오면서 동중서가 이른바 천인 감응론에 의거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군주는 하늘과 서로 감응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군주가 천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정통성의 근거로 삼았던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송서부서지고요.
그 다음에 박고경이라고 있습니다. 박고경은 뭐냐면 고대 의기들 종묘 재래 쓰거나 아니면 황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마는 어떻게 생기고 궁궐의 전강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들을 그림 형태로 남은 것이 바로 이제 박고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3단계라고 하는데 3단계는 조금 어려운 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책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자백과 분류를 할 때 잡가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잡가의 책들이 대부분 이제 청나라 고증학파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고전서나 이제 고금 도서집성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잡가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성호사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산의 이런 거는 여의당 전서라든지 또는 그 조선 후기에 나와 있는 임원 경제지와 같은 이런 종합 실용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잡가 중에 예를 들어서 용에 관한 이야기는 용경, 봉황에 대한 이야기는 봉경, 뭐 또는 국화꽃에 대한 것은 국보, 그다음에 담배와 관련된 것은 연경, 그다음에 난초에 관한 것은 난경, 그다음에 음식에 관한 것은 뭐 국보 또는 음식보 또는 음식수지 이런 책들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잡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책들 가운데 궁궐의 의례라든지 또는 박물지와 같은 그런 잡가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마 일반인들이 혼자 이런 책들을 구매해서 또는 구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돼 있는 데다가 번역도 안 돼 있고 한자 자체가 되게 어려운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궁궐을 하시는 분들이 스터디 그룹을 하거나 또는 이제 유튜브 영상대학이라든지 또는 오프라인에 이러한 전문 해설을 하는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면 은퇴 후에도 아름답고 행복한 궁궐 전문 해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책들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없다면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공부할 수 있는 단계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